자, 표현의 자유네요. 자, 표현의 자유. 자,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과 동시에 건설적 의사 형성 및 진리 발견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선 민주주의 국가 사회 존립 발전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라 이거는 이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거죠. 기본권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개인적 공권으로서는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아야 할 그 자율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객관적 가치 질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질서, 민주주의 질서,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는 이 민주주의 질서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표현한 거예요.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이죠. 의견을 표명하는 거. 그리고 근데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해야 국가 의사 형성이 올바르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 질서의 요소가 된다. 객관적 가치 질서 성격. 이렇게 기본권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규정이 정치적 표현을 침해하느냐?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봐야죠. 준공무원이라고 해요. 준공무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사회복무요원에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이 업무 점령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 정당 가입 금지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그 밖의 정치단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위, 요 금지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죠. 그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 밖의 정치단체라고 하면은 애매모호하잖아요. 따라서 이건 명확하지 않다.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봤고요. 요 정당 가입하지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두 개 구분해서 잘 봐두셔야겠네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게 헌법조. 국기 모욕죄라고 하죠. 국기 모욕죄 처벌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거랑 비교할 게 이제 국가 한 글자 차이인데, 국가 모독죄. 요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국가 모독죄 조항은 예전 유신 시절 그때 만들어진 조항이라 이게 좀 국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면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표현 자유 침해고요. 국기 모욕죄는요, 표현 내용이 아니라 표현 방법을 규제하는 것이죠.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좀 덜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됐다. 따라서 표현 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서 전당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 북한 쪽으로 이제 전당 살포하는 거죠. 북한 체제 비판하기 위해 주로 이제 전당 살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당 살포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고 그 위반한 경우는 처벌하는 이 조항, 법률 조항에 대해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 여기서 이제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를 보기는 어렵다. 이거 맞는 질문인데요. 앞에는 이제 표현 방법, 국기 모욕죄 같은 경우는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를 봤는데, 이것도 전당도 살포하는 거 금지하는 거니까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다만 이 조항에서는 북한 쪽으로 전당 살포하는 거니까 당연히 북한 체제 비판 내용을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북한 체제 비판 이 내용을 담은 거니까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다라고 봤어요. 따라서 규제한 건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라고 이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다음 집회 자유네요.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상 이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한다? 이거 아니죠. 집시법상 시위의 개념만 볼까요? 우리 현행 집시법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하거나 또는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투적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돼 있으니까 둘 다 시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제7부선 C는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함으로써 도처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부수적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둘 다 포함한다. 따라서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복무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법률 해석상 반드시 이렇게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 등 장소 이동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자, 다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다른 중요한 법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하나야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 금지, 요거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하나야 허용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다 보면 맞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죠. 집회 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백 현존 위험 원리가 정치적 표현이죠. 집회도 그렇다 보니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적용되는 명백 현존 위험의 원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위협이 명백하게 현존할 것을 요구하죠. 현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집회 금지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죠. 예상되는 경우는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도 경찰 당국이 하게 되니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좀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집회 금지나 회사는 특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하나요.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 금지 회사는 원칙적 공간 연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에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틀릴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잘 봐둬야 되죠.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의 뜰 중 잔디의 마당,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을 한 경우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거. 이 제한하는 게 허가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냐? 일단 우리 이거는 결론만 아니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집회 집회 자유 제한 침해한다고 봤죠. 침해하는데 허가제 금지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봤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신청은 무조건 허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허가제 의미가 뭐예요? 허가제는 일반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특별히 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 준다는 거겠죠. 반드시 허가를 전제한 개념이에요. 허가제는. 근데 이거는 아예 허가할 수 없도록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허가제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허가제가 아니다. 전면적 일률적으로 불허한 거예요. 아예 그냥 불허한 거니까 허가제 핵심 요소로 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아예 자체에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봤죠. 다만 이제 아예 그냥 막 집회 못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 인천에 뜰 요 잔디 마당인데 이거 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 그래서 뭐 시청사의 안전 기능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위험하지 않는 공공의 안전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집회나 시위까지도 막게 되니까 예외 없이 이거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집회의 자유는 침해하지만 허가제 금지 원칙 위배는 아니다.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에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렇게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요 선거법 조항은 구체적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으로 일반 유권자 집회 모임을 전면적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그렇게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모임이라면 공정, 평온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의 없이 개최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거는 집회 자유 침해다. 다음 15번 문제네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사생활의 비밀이라 밖에서 누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 내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거에 대한 이제 보호를 의미하죠.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사생활의 상황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자, 일반인 감수성 기준을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은 사항을 말한다. 뭐 당연한 거였고요.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자신의 세상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권리,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자, 인격적인 감정 세계의 존중 권리, 그리고 정신적인 내면 생활 침해받지 아니한 권리. 자, 이렇게 이거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내용이죠. 자, 어린이집 폐쇄로 텔레비전이 있네요. 자,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거. 자, 이것이 보육 교사, 자, 그리고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죠. 이게 설치하면은 이제 신체적 행동이 그대로 이제 CCTV에 찍히니까 이건 당연히 이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이에 더불어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요. 자, 어린이집 원장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거 설치하도록 한 거니까. 자, 원장도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업 수행의 자유도 제한받게 되고요. 자, CCTV 원하지 않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 교육권에 대한 제한도 하게 된다. 제한받는 기본권이 뭔지 요거 잘 봐두셔야 될 케이스였죠, 이게. 자, 패킷 감청에 대한 판례인데요. 이것도 꽤나 까다로운 지문이었어요. 자,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 인터넷 통신망에 대한 감청, 범죄에 통신자유치 하나를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인터넷에서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 자, 따라서 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거니까 이건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봤죠.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 자, 해당 인터넷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적,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 지문 자체는요,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었어요.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느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봤어요. 자,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 다만 패킷 감청이니까 패킷 감청하면 같은 인터넷 해선을 사용하는 모든 그 인터넷 이용자들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수사 대상이 아닌 자들의 정보도 다 취합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좀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대한. 따라서 이거는 이제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다만 이제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험 문제가 좀 꼼꼼하게 잘 봐야 될 지문들이 꽤 있었죠. 자, 이거는 영장주의 위반 아닌데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자, 영장주의가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말하는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이렇게 봤죠. 영장주의가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봤어요. 다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거네요.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자, 개인정보 요거 많이 나오죠. 개인정보 의미에 대해서. 자,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 있는 상황으로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다. 자, 일체 정보이고. 자, 요거 많이 나오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죠. 자, 본인의 정보가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다 포함해서 개인정보로 보호된다. 자, DNA 신원 확인 정보, 요 확인 정보는 일단 본인이 채취한 거잖아요. 본인 신체에서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이게 채취한 거니까, 취득한 정보니까 이거는 다른 정보 쉽게 결합해서 당연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건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자, 이런 DNA 감식 시로 채취 대상자가 이제 사망할 때까지 이 신원 확인 정보를 계속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야, 이거 개인정보에 해당하긴 하는데요. 자, 신원 확인 정보도 개인 정보에 포함된다고 앞에서 봤죠. 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니까 이건 개인 정보다. 다만, 자, 이거는 신원 확인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인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라고 보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의료기관, 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자, 수급검자의 진료 정보를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를 이렇게 규정한 고시조항에는 자, 개인정보 자기가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국민건강, 우리 건강 예, 재정에 구멍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렇게 뉴스 나오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부정수급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수급검자의 진료 정보를 이렇게 알려줄 의무를 이제 부과하고 있는 거죠. 의료급여기관에. 자, 이거는 좀 정당해 보여요. 그렇게 좀 과도한 제한을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가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다음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양심의 자유. 자, 기억. 준법서야. 오랜만에 나왔네요. 준법서야. 자, 준법서약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영역을 되게 좁게 본 케이스 중에 하나죠. 준법 사양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봤죠. 단순하게 이제 헌법적 의무, 법을 지켜라. 그러고 사용하는 거니까 이 법을 지킨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헌법적 의무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양심 영역을 가장 좁게 본 케이스 중에 하나다. 자, 이거 니은 지문이 좀 까다로운 지문이었죠. 자, 양심 형상의 자유는 자, 외부의 간섭과 간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자, 이 양심 형상의 자유는 내부에 있는 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한, 표출되지 않는 한, 내부에 있는 한 절대적 보호되는 기본권이죠. 따라서 이 앞부분 맞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적 표현물의 소직 취득 행위가 반포나 판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 지겹게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처벌하는 건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자, 이거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소수 의견이었어요. 재판관 2인의 소수 의견이었다. 요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한 자에 대해서 재판관 2인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맞아요. 정당히 보여요. 근데 우리 다수 의견, 법적 의견은 자, 이적 표현물 장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대립케 함으로써 자, 외부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소지 취득에 국한된다. 자, 이렇게 소지 취득 행위에 대해서 국한을 하고 있죠.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지 취득 행위는 이적 행위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행위로 독자적 가벌성이 인정된다. 자, 이 소지 취득 행위에 대해서 달리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법정 의견은 자, 이적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 행위를 본 거예요. 이 행위로 봐서 여기에 대한 독자적 가벌성을 하는 건 정당하다고 본 거고, 여기 재판관 2인은 자, 이게 양심 형성의 자유로서 절대적 기본권인데 어떻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걸 처벌하는 건 이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본 거죠. 자, 이것을 여긴 소수 의견이었고, 자, 여기는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합헌 의견으로는 법정 의견이 됐죠. 법정 의견으로서 자, 법정 의견은 자, 이거는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어요. 자,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고 이것도 이적 행위를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래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제한한 건 양심 자유 침해 아니다고 봤어요. 아주 까다로운 지문이었죠. 자,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이죠, 학폭. 가해학생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규정한 게 자, 이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주로 이게 서면 사과 시키도록 한 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 같은데요. 자, 이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라는 좀 신분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이 많이 필요하죠. 앞으로 나아가면 좀 교육이 필요하니까 서면으로 사과할 필요도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서면 사과 같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터치를 하지 않는 거죠. 이 서면 사과를 해야 될 의무만 부과할 뿐 그 내용이라든지 사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이렇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보안 관찰 처분이네요. 자, 보안 관찰 처분은 주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게 좀 많이 내려지죠. 처분. 국가보안법 위반자 앞으로 또 위반할 가능성이 큰 그런 범죄자에게 이제 주어지는 처분이었어. 자, 이 처분으로서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자,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 자, 재범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특별 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게 이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내심의 영역은 이게 제한하면은 좀 더 봤을 때 절대적 기본권이니까 제한하면 안 되겠죠. 다만 이거는 이제 보안관찰 처분 같은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위험성이 외부로 표출된 경우에 적용되는 거니까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다음은 이제 재산권이네요. 재산권, 자,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자, 저작 재산권자의 자, 공연권, 자, 저자 인적권, 자, 얘의 보상 청구권. 자, 이것도 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된다. 자, 그렇죠. 이 공연권이라든지 저작권, 자, 공연권, 저작 인적권. 저작 인적권은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실현자, 자, 음반 제작자, 자, 방송 사업자 등이 이제 소유하는 권리를 말하죠. 자, 이런 실현자라든지 음반 제작자라든지 방송 사업자 가지는 저자 인적권자의 이제 보상 청구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된다. 자, 헌법 23조 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 수용의 주체를 자,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할 해석할 이유가 없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우리 헌법 조항을 보면요. 자, 재산권 수용에 관한 조항, 자, 헌법 23조 3항이죠. 자,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자, 수용의 주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 요 규정의 취지는 이제 공공 필요. 자, 이 사업의 목적이죠. 이 사업의 목적이 공공 필요에 의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자,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수용의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한 목적, 자,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이 수용의 주체가 국가든 민간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된다. 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 가여지구나 자,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했어요. 담보대출 금지한 조치. 자, 이거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안 그래도 지금 네,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자, 투기 지역, 투기 가열지구 이렇게 한정됐어요. 지역도 한정되고 또 가격도 초고가 아파트니까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거고 이렇게 또 한정 주택 구입용 주택이죠. 주택 구입용으로 한정했다. 이렇게 한정했으니까 또 기부권을 좀 덜 침해한다고 본 거죠. 집값도 잡아야 되고 자, 이런 조치가 그래서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죠. 피상속인에 대한 부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 이 경우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요 민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죠. 어렸을 때 막 자기 자식 그냥 내놓으라 하고 키우지도 않고 부양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제 자식 죽으니까 이제 나타나서 부모가 예, 상속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또 소송이 또 들어왔네요. 민법 조항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이 상속 조항은 좀 법적 안정성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법적 안정성이 좀 문제가 된다. 자, 근데 이렇게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은 자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은 걸 어떻게 이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적 안정성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네요. 자, 이거는 연역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는 현행 헌법에서 처음 들어왔죠. 자, 제9차 개정 헌법인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자,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자, 이름은 이제 청구권으로 돼 있긴 한데요. 이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 이 범죄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생존을 위한 국가에 대해 청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생존권적 기본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범죄 피해 구조 청구권은 자, 국민의 권리로서 자, 외국인 자,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자,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우리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문제였네요. 자, 우리는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자, 외국인이 자,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죠. 자, 외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 기간을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자,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자, 이거 맞는 지발인데요. 자, 이게 5년으로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이제 현행 법에 의하면 이렇게 안날부터 3년, 자, 그리고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됐죠. 3년, 10년 돼 있고, 이건 구법이에요. 자, 구법에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돼 있었는데, 자, 이것도, 자, 범죄 피해 구조 청구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지나치게 단기는 아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자,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제, 예, 권리 의식이 좀 신장됐다. 빠르게 5년이라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자, 국민의 기본 의무에 관한 이제 문제네요. 자, 예비군 훈련 수집에 응하여, 자, 예비군이네요. 자, 훈련을 받는 건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 목적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렇죠. 우리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한 것도 국방 의무에 포함되는 거죠. 자, 국방 의무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게 이제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게 아니죠.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자, 그러려면 이제 국방의 의무라는 이제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건 국민이 마땅히 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 목적을 특별히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일일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국가 재정도 안 돼요. 자, 그리고 국방의 의무 그 조항과 또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건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 자, 납세 의무자인 국민이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된 세금에 대해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자, 이런 권리를 가지지 않죠.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느냐? 자, 이런 것에 대한 감시는 국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자, 세금이 얼마나 잘 쓰고 잘 사용되고 있느냐? 자, 이거는 이제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이런 감시는 국회의 주요 책무이다 권한이지. 자, 이건 국민의 권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국민의 권리라고 한다면, 자, 국가가 돈을 쓸 때마다, 행정부가 돈을 쓸 때마다 이게 계속 감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일일이 국민의 감시. 그러면 제대로 이제 행정작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이거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납세 의무자의 권리라는 건 이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자,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자,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의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죠. 이거 금지하고 있는데, 이 불이익한 처우라면 법적인 불이익만 말하죠. 자, 법적인 불이익만 말하지. 자,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건 틀렸네요. 자,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법적인 불이익만 말한다. 자, 이렇게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포함된다고 하면요,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이제 불이익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한없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불이익을 따지다 보면 한없이 넓어지면 이게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한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한없이 넓어지면 국가 재정이 위험해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법적인 불이익만 말한다. 자, 법적인 불이익 처우만 금지한 것이다. 자,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자,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자, 소집기간 동안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 규정한 게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자, 침해한다?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 요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자,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자, 의사니까 장교로서 복무하게 되죠. 자, 장교로서 복무하고 자, 현역범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하고 자,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다. 자, 전문 지식과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자,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받는다. 복무 내용이나 성격이 자, 현역범이나 사회부여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공중보건의사는 사회복무요원과 그 내용, 성격이 다르므로 달리 취급하더라도 이렇게 흔들거 치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문 다 살펴봤고요. 자, 보셨다시피 좀 많이 까다로운 지문이 있었네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서 예전보다, 네, 작년 시험보다 좀 많이 좀 점수가 떨어진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앞으로 좀 준비하는데 좀 꼼꼼히 좀 살펴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라도 앞으로 한번 공부하면서도 좀 기본기를 좀 다지면서 또 최신 판례도 좀 꼼꼼히 봐주시면서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이거 지금 강의 끝나고요. 요 지문에 나온 요 키워드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네, 충분히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앞으로 학습하는데. 자, 그런 방식으로 리마인드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헌법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좀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험 치러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험을 위해서 또 앞으로 달려가는 정진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TS 에듀의 이교리였습니다.